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2이고 남편 박정호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 대학병원 중환자실. 제가 몇 년째 살다시피 하는 곳입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관리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약 먹고 술 끊고 식단 조절하면 된다고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딱 끊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싱거운 음식도 한 번도 불평 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작년부터는 자주 입원했습니다. 복수도 차고 황달도 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의식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하고는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예전엔 제 손을 꽉 감쌀 정도로 큰 손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네, 여보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종호, 불렀어요? 네, 어제 전화했어요. 곧 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 박종호한테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다음 주에 간다고, 주말에 시간 내서 간다고. 약속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정말 못 가요. 장모님이랑 처남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항공권도 다 끊었고요. 종호야,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래도 항공권 환불 안 돼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라 안 갈 수도 없어요. 다음 주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와 여행을 먼저 가겠다고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여행을 먼저 간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상심할까요? 종호 녀석, 바쁜가 봐. 곧 올 거예요. 그래, 아프지. 일 열심히 하는 거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서 복도로 나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호야,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시다. 제발 와라.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비행기 곧 타요. 다녀와서 바로 갈게요. 비행기, 지금 유럽 가는 거니? 네? 죄송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비였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종호 못 오지? 네, 우리 아들이 많이 바쁜가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절차를 밟고 친척들한테 연락하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가셨어. 장례식장은 대학병원 지하 1층이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비행기 아니겠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형제들, 제 형제들, 조카들, 모두들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종호는 어디 갔어? 해외 출장 중이에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모와 여행을 가느라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일정을 당길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떻게 늦게 올 수 있니? 죄송해요. 장모님이랑 같이 온 거라서.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 실망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렸는데, 종 오빠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님, 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 같은 건.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계속 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산 덕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모두들 남편을 기억하고 와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곧 와요.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떠났는데 아들까지 이러니 제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저는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가고 조용했습니다. 남편 영정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종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할 때였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을. 장례식이 3일째 되는 날 종호가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종호는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임종 때 보러 왔었어야죠. 장례식은 다음 날 끝났습니다. 발인을 하고 남편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하관을 하고 흙을 덮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어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따라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호야, 네, 엄마! 장례 끝났으니 이제 상속 정리 좀 하자. 종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직 아버지 49제도 안 지냈는데 무슨 상속, 너는 이미 내 몫을 다 받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재로 가서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여기 봐.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3천만 원.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억.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 때 미천 3억. 작년에 아파트 살 때 보탠 돈 5억. 다 합치면 얼마니? 종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맞아. 아버지가 주셨지. 하지만 그게 너한테 미리 준 상속이야.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공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과 함께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 시가 5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예금은 모두 안에 있나 앞으로 단독 상속한다. 아들 박종호에게는 이미 생전에 충분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별도로 상속하지 않는다. 종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야. 나한테 하신 말씀도 있어. 종호한테는 더 이상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아들한테 무슨 재산을 물려준대. 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옆에서 남편을 슬쩍 쳤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널 기다렸어. 매일 병실 문을 보면서 종호 왔나 하셨어. 하지만 넌 오지 않았지. 유럽에서 관광하느라 바빴으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아니면 장모가 더 중요해서? 종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호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실망한 거야. 엄마!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종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상속의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의뢰인 박종호 씨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자식은 상속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유류분이요?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종호 측에서는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제 측에서는 이미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종호가 받은 돈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더 줬던 겁니다. 사업 자금도, 아파트 자금도 제가 알던 것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충분한 생전 증여가 있었으므로 유류분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종호는 법정에서 나오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했니? 법대로 한 거잖아. 엄마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널 버렸니? 내가 내 아버지를 버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 했어. 손 한 번만 잡고 싶어 했어. 그런데 넌 뭐 했니? 장모랑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있었잖아. 엄마! SNS에 올린 거 다 봤어. 웃으면서 와인 마시고 박물관 구경하고 내 아버지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시고 돌아가시는 동안 말이야. 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종호야, 엄마는 그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켜서 화가 난 게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안 했다는 게 슬픈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니? 내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호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의 뜻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2채는 제 명의로 확실히 등기했습니다. 예금도 모두 정리해서 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남편 친구분들과 상의해서 일부는 자선단체에도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종호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남편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호와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2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큰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지현이가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 어머님, 차례는 지냈으니 절이나 하고 가든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종호와 지연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종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종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뭐라고? 후회. 네, 아버지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1년 사이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종호야, 후회는 소용없어. 엄마,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후회한다고 돌아오시니? 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너한테도 잘못 있다는 건 알지.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내가 막았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종호야, 너도 지연이도 나한테 재산 받을 생각 마. 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럼 왜 1년 만에 찾아왔는데? 명절이니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혹시 재산 분배를 다시 생각할까봐? 종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은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대부분은 내가 죽기 전까지 노후 자금으로 아낌없이 쓸 거고, 나머지도 내가 죽으면 전부 기부하기로 공증받았어. 엄마! 종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아들한테 무슨 재산을 줘.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재산은 별개야. 저는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유언 공증서였습니다. 여기 봐. 내가 죽으면 건물 2채는 사회복지재단으로 가. 예금은 아동보호센터로 가. 내 몫은 하나도 없어. 종호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다야? 아들 역할을 해야 아들이지. 지연이 남편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1년 전에 너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오지 않은 선택의 대가야 이게. 평생 안고 가길 봐. 종호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가라고 했어. 분명.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종호와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종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는 있어. 하지만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마. 그리고 내 아버지 산소는 자주 가. 거기 가서 참회해. 종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종호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호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얼굴이 꿈에 나오세요.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죄책감, 그게 저를 평생 괴롭힐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 뒤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뭐라는 거니?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님, 지연아, 다시는 돈 이야기로 나한테 전화 걸지 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우연히 종호를 봤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종호는 훨씬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종호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 산소 자주 가고 있어요. 그래, 매번 갈 때마다 사죄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당연하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요. 후회는 혼자 실컷 하렴. 나는 이미 마음 정리한 지 오래야. 엄마, 이제 가봐. 장 봐야 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종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종호 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 말씀대로 했어요. 재산은 한 푼도 안 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종호는 마지막 순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아이가 치를 대가예요. 저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당신 뜻대로 살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일군 재산,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있어요. 그게 당신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종호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그게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의 결과입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게 남편의 뜻이고 제 뜻입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종호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후회입니다. 저는 남편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편히 쉬세요. 제가 당신 뜻대로 잘 지킬게요.